파월 연준 의장의 증시 과열 지적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9거래일째 이어졌습니다. 메모리 업황의 풍향계로 통하는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 10조 돌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론이 개발 중인 HBM4가 경쟁사 대비 속도가 느리다던 시장의 예상과 달리 실제로는 동일한 속도의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메모리 3사의 기술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마켓워치 첫 소식 반도체 업계 출입하는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마이크론은 이번만 좋은 게 아니라 내년 전망까지도 좋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이크론이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46% 증가한 113억 2천만 달러, 또 이제 월가 전망치를 조금 웃도는 성적이고요. 영업이익은 127% 상승한 39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조정 주당 순이익은 3.03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2.93달러를 넘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은 지금 데이터 센터 확산과 또 고성능 서버용 메모리 수요 증가가 매출과 이익률 개선을 이끈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부분이 HBM 부분에서 뚜렷한 성장세가 확인이 됐는데, 4분기 HBM 매출이 20억 달러에 달해서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고, 연 매출은 80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론 CEO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과 또 역대 가장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2026년 회계연도를 맞이하고 있다고 직접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데이터 센터발 수요 급증으로 HBM과 또 기존 D램뿐 아니라 낸드 플래시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로써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실적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 기업 모두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어느 정도나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2배 이상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제 다음 달에 3분기 실적을 두 회사가 모두 발표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다음 달 14일 잠정 실적을 내놓고 SK하이닉스는 24일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두 회사 모두 D램과 낸드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까지 반영이 돼서 기존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이고요. 먼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에 9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HBM 판매 호조가 이어지면서 3분기에는 10조 7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난 분기에 이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거고, 또 삼성전자 반등세가 좀 뚜렷한 상황인데,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7천억 원, 특히 반도체 사업부가 4천억 원에 그치면서 좀 충격을 줬었는데요. 네. 증권가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7천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일부 증권가에서는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삼성은 3분기에 이 갤럭시 폴더블 시리즈가 좀 굉장히 좋은 판매 실적을 올렸고, 또 반도체 사업부가 선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반도체 사업부는 파운드리 적자 축소까지 좀 겹치면서 이익이 전분기 대비 10배 늘어난 4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AI 반도체 수요가 지금 확인되고는 있지만 3사 모두 신규 생산 공장을 확장하는 거는 내년까지는 어렵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좀 슈퍼 사이클에 돌입을 했는데, 네. 일단 좀 생산을 늘려서 공급을 최대한 많이 하고 싶다, 좀 이런 속내가 있겠지만 지금 신규 공장 증설이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메모리 3사가 이 생산 능력 한계에 좀 직면에 있어서 좀 고민이 있는데요. 삼성과 SK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등 이 3사는 신규 공장을 짓고는 있지만 새롭게 가동되는 게 2027년에나 좀 가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HBM과 또 기존 D램의 동반 수요 증가 속에서도 이 한정된 생산 라인을 어디에 좀 비중을 높여야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에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경쟁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공정을 전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다가 SK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가 2027년 2분기에나 좀 준공 예정이고, 또 삼성과 SK는 이 미국의 압박으로 지금 공장을 짓고 있지만 워낙 이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와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인건비나 또 건설 비용이 비싸고, 또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신규 공장 투자와 또 기존 공장의 공정 전환, 또 낸드 전환 투자까지
굉장히 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수요에 따라서는 뭐 제품 가격이 내년까지도 더 오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HBM4 관련해서 마이크론 CEO가 업계 최고 수준인 11GBps 속도로 개발 중이다 이런 언급을 내놨습니다. 원래는 시장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 속도로 가능한데 마이크론은 뭐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HBM4 속도를 이야기하려면 좀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지금 국제 반도체 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HBM4의 속도는 지금 데이터 전송 속도로 보시면 8기가비트, 초당 8기가비트인데 엔비디아가 내놓을 예정인 AI GPU인 베라루비는 이 8기가비트보다 더 높은 10기가비트 이상의 HBM4를 내놔라. 이렇게 좀 엔비디아가 고객사, 이 메모리 3사에 주문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메모리 3사가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이른바 이제 오버스펙의 좀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HBM4 사양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에는 마이크론이 이 8기가비트에 맞춰서 엔비디아 요구에 못 미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직접 마이크론 CEO가 업계 최고 수준인 초당 11기가비트를 이제 그 샘플로 출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표준보다 높은 10기가비트로 양산 체제를 갖춘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이 속도는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SK 하이닉스가 뭐 독점적으로 좀 치고 나갔던 HBM3 이와는 달리 HBM4 시장에서는 메모리 3사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HBM 시장은 올해 이제 32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500억 달러로 약 50%, 1.5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HBM 시장 점유율은 SK 하이닉스가 50%, 또 삼성전자 30%, 마이크론 20%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흔히 마이크론을 메모리 업황의 풍향계로 보지만 앞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좀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원표 기자였습니다.